뉴스에도 나왔겠는데? 그 당시에는 뉴스에 안 나왔는데 안 나왔고. 판결로 이제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살인 집행유예로? 사건인데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뉴스에 나왔죠. 성범죄가 요즘 기승을 부리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관심도 높아지고. 네네. 그런 케이스 뭐 하나 있을까요? 독특한 성범죄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네. 신부인 심지어 대학 교수님 젊은 여성분 뒤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스스로 를 하시는 거예요. 아, 변태네? 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턱 하나 건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 이게 성범죄에 되나?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워낙 넓게 인정이 되니까 성범죄는 됐는데 독특했어요. 근데 그 교수는 피해자가 알았으니까 된 거지. 그냥 모르고 지나갔으면 끝이네? 그렇죠. 사실은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밝혀졌어요? 여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뭐가 묻었는데 그게 그거라고 생각 못한 아니, 분들이 많고 갑자기 비가 내렸나?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좀 예민하신 분들, 촉이 밝으신 분들이 그 전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국과수에 그 DNA가 등록되어 있지만 이제 미제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용감한 남학생이 웬 아저씨가 여학생을 따라 내리니까 뒤를 쫓았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혔고 그래서 DNA 채취를 해보니까 옛날에 이제 미제 사건으로 다 찍던 거죠. 여러분들 언젠간 걸립니다. 학교에서 잘렸죠. 아 근데 왜 그래 그 변태가? 그래서 정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공부한 게 뭐냐면 인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네. 이런 성적인 여기서 나왔다. 아니 이현랑 변호사님 성적인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 살리려고 그분은 그럼 몇 년형 받은 거예요? 기소유예로 기소유예로? 피해자들하고 빨리 합의를 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난리 날걸? 아유 지금은 이제 시대가 안 되죠. 그럼 옛날에는 그런 건 봐주고 넘어가는 게 있었구나. 그렇죠. 진짜 독특한 케이스다. 네. 완전 내가 변호하면서도 진짜 막 재수없다 이런 놈들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사실 사건은 안 맞죠. 굳이 그렇게 해서 서로 신뢰가 안 쌓이는 관계에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남을 설득하려면 나부터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치. 이런 게 있어야지 되지. 내가 봐도 이거 쓰레기다 하면은 쓰레기인데 돈 받으면 안 되죠. 기본적인 양심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18년 동안 변호하면서 아 이거는 기억에 남는다 한 케이스 있어요? 제가 변호사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도 굉장히 운도 좋았고 그래서 네. 일찍 돼서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생각 없이 살았어요. 네. 그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겠다. 그걸 느꼈어요. 살인사건이었어요. 무섭다. 죄명만 놓고 보면 무서운데 엄마가 2개월 된 아기를 살해한 사건이었어요. 애기 엄마를 처음에 구속되어 있으니까 접견을 갔는데 정신이 바짝 나갔어요.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이 너무 크니까 본인은 여기서 나갈 생각도 없고 하더라고요. 자포자기한 거네. 근데 정신도 약간 좀 완전히 좀 이제 나갔어요. 그 안에서도 정말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못 잘 정도. 사연이 좀 안타까운 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좌뇌 우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좌뇌 우뇌를 떠받치는 뇌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기는 뱃속에서부터 이 뇌량이 없이 태어난 아기예요. 뇌량이 없으니까 좌뇌 우뇌를 제대로 떠받치지도 못하고 모든 기능이 안 돼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아무것도 못해요. 눈이 안 보이면 하다못해 듣기라도 해서 사람이 어떤 세상과 소통할 수단이 있어요. 말을 못하고 귀를 못 들으면 눈이라도 봐서 뭔가 세상과 소통할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소통할 수단이 하나도 없고 이런 아이들은 사실 오래 살지를 못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호흡이라든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심장 자체도 뭐 판박도 없이 태어났어요. 굉장히 너무 암울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희망도 갖고 하다가 이제 병원을 이제 다녔을 거 아니야. 국내에서 내노라는 대학병원들을 이제 갔고 의사가 너무 절망적인 얘기를 했죠. 팩트는 맞는데 의학은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절망적이었더라도 계속 지켜보자. 의사들 잘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라도 해줬는데 그 엄마한테 이제 또 냉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기대하지 마시라고. 아이고.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2개월밖에 안 된 어떤 산후 그런 흥분 상태, 우울증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병원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와서 엄마가 이제 절망을 해서 내가 고통만 받을 바에는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눈이 뒤집힌 거죠. 너무 슬프다. 자세한 얘기는 끔찍하니까 넘어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네. 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자기가 자수한 거예요? 119에 전화를 한 겁니다. 119에 119에 전화를 해서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하면 119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112에 자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죠. 이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고 아휴, 뉴스에도 나왔겠는데? 그 당시에는 뉴스에 안 나왔는데 안 나왔고. 판결로 이제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집행유예로? 살인사건인데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뉴스에 나왔죠. 완전 이례적이네. 네. 집행유예 받기까지는 저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게요. 그분하고 이제 접견을 이제 가지 않습니까? 변호사로서 어떤 법률적인 얘기를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인생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분 때문에 또 책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유명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 총기 난사 사건의 그 엄마가 쓴 책이에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심리 상담사로서 자기 스스로가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 극복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우뚝 선 그런 얘기, 그 책을 이제 그분께 선물해 줬죠. 지금 힘들지만 당신이 이걸 극복하게 되면 이 세상 누구의 아픔도 다 어루만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에게도 희망을 주고, 변호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이 나갈 의지가 없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몇 년형에 몇 년 집행유예 나온 거예요? 3년에 5년 집행. 진짜 그건 이례적이다. 근데 그분들 자식이 있어요? 한 명 더 있었어. 평생 트라우마겠다, 3명 다. 근데 그 남편분도 참 대단했어요. 자기가 이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 남편분이 사실 법정에 나와서도 정말 눈물바다가 됐죠. 아내의 선처를 바라고. 판사님이 그래도 마음이 움직였네. 아이들 막 너무 학대하고 막 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너무 끔찍하잖아. 네. 소름 끼치는데 이거는 너무 슬프긴 하다. 그죠? 네. 이현남 변호사님이 말씀도 재밌게 잘하시는데 네. 요즘 홍보 시대잖아요. 변호사라도 뭐 홍보 안 하면 못하거든. 맞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사실은 네. 구닥다리예요. 이 라떼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그동안은 홍보 활동이라는 걸 일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문의 전화도 오는 게 없어요.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다가 알게 되신 행정사님이 계세요. 네. 참 재능이 많으세요. 그래서 변호사님도 이제 이런 걸 하셔야 된다. 가끔 만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합시다. 우리 온라인 좀 이런 일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시고 블로그 그것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홈페이지랑 블로그 하시는 거고 유튜브는 안 하시죠? 유튜브는 할 줄도 모르죠. 아이고 그거 하면 좋은데.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뭐예요?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 블로그 주소도 제가 찾아갖고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네. 뒷광고 아닙니다. 저 1원도 안 받았습니다. 네. 저 앞광고 좋아하니까 광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변호사 18년 하면서 가장 보람있거나 좀 기억에 남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좀 오래됐어요. 얘가 여기서 성향을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은 얘는 계속 이런 범죄자의 길로 가겠다. 그런 성향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구속되고 제가 이제 그 친구 아버지한테 아들을 위해서 이제 탄원서를 한번 써달라. 그래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 아버지 탄원서를 보고 제가 울었어? 뭉클. 그 문장력이나 이런 거는 1도 없지만 그 진정성. 제가 항상 그분 거 사실 복사하고 다녔어요. 탄원서의 모범이다. 그래서 잘 나왔어요. 그 친구가. 몇 년 지나서 갑자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래요? 그래서 가슴 철렁. 야, 너 또 사고 쳤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변호사님. 자기는 이제 정말 그때 이후로 개과천선했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친구가 이런 어떤 법률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변호사님 생각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이렇게 잊지 않고 그런 전화 이렇게 받고 할 때는 너무 좋죠.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얘는 분명히 살인자야. 네네. 근데 변호사가 완전 초특급 엘리트야. 음. 살인자도 무죄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맞아요. 얼마 전에 봤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그죠? 배심원 제도고. 내가 봤거든.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어떤 변호사가 그런 현란한 기술로 갖다가 범죄자를 확실하게 빼내는 그러기에는 조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상으로는 조금 어렵다. 그건 영화인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네.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막 위축됐잖아요. 맞습니다. 변호사 일하시면서 코로나 이후에 어때서요 좀? 초반에 그때는 사실 저도 3, 4월 달에 사실 변호사들이 바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재판도 다 멈추고 상반기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여파가 크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도 이제 이 생활에 적응이 되면서 이제 하반기에서 매출을 이제 회복하면서 거의 작년 대비 매출을 비교를 해보면 조금 줄었는데 뭐 코로나로 해서 막 왕창 줄었다 이렇지는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네요. 변호사라 그러면 저도 뭐 주변에 친구도 있고 뭐 지인도 있는데 궁금할 때마다 이제 의지가 되고 막 전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변 시선이나 대우는 좀 어때요? 일단은